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투데이 디데이입니다. 이제 파이코인 흥행일까요? 흥행 실패일까요?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은 1년에 2번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파이데이인 3월 14일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파이투데이인 6월 28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대하는 이유는 파이코인을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3월 14일과 6월 28일은 하나의 연중 행사처럼 보이게 되기 마련인데, 일단 파이코인이 현재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저께는 4,700만이라고 좀 떠도는 이런 내용들에서 진짜 이거에 대한 진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이코인의 다양한 소식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식 트위터에 4,700만이라고 정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이투데이 2023에서 실질적으로 파이의 공식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공식 트위터에 실제로 이렇게 배너로 띄워놨다라는 거예요. 다만 4,700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웠어요. 공지라도 좀 해주면 좀 다행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자, 근데 5시간 전에 올라왔던 코어팀의 내용을 보면은 파이투데이를 축하하기 위해 파이투데이 최초의 유틸리티 챌린지에 참여해라.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생태계 다양한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다양한 유틸리티의 사용 및 생성에 기여를 해서 상품을 잠금 해제하는 데 대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마이닝 앱으로 이동을 해서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흥미로운 파이투데이 발표, 2분기 업데이트 향후 릴리즈를 읽어봐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는 요런 게 떴습니다. 파이투데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였다? 첫 번째는 이 안에서도 오류, 렉, 버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즉 여기에 유저 수가 몰리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또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친구를 초대해야 돼요. 친구라는 거는 그냥 진짜 실제로 유저를 한 명 초대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따라 가계정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 코드를 입력해서 친구를 초대해야 요거 배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미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변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뭔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도 이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쵸? 파이투데이에 대해서 미션을 다 깨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바로 요 나왔던 파이코인의 공식 공지를 보면 아직 아무도 안 읽은 상태예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6월 27일 파이투데이 개척자가 생태계를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나오는데, 파이데이는 커뮤니티 전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은 하루로 제한될 수 없었고 6월 28일은 파이투데이이며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를 위해 커뮤니티와 함께 달성하는 성장 그리고 흥분 및 모멘텀을 인정하기 위해 그 놀라운 날을 2배로 늘리는 6월 28일로 기념을 한다. 자, 전 세계에 분포된 4,700만 명의 이 달성자들은 계속 성장한 네트워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폐쇄형 메인넷 목표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2배로 늘리고 파이오니어가 생태계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모든 방법을 공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파이투데이 챌린지에 참여를 해라 해가지고 11가지의 조치 목록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특정 작업을 완료하면은 파이 생태계가 제공해야 되는 새롭고 멋진 것을 탐색하면서 파이 테마 디지털 장식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죠. 11개의 작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한정판 파이투데이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추첨에 참가를 한대요.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 생태계는 다양한 새로운 도구 기능 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축하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고, 파이넷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웹2와 웹3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어저께도 사이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이트 얘기하는 것 같고, 읽어야 할 것이 많지만 성취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파이를 더 좋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웹3에 분산되고 협력적이면서 인간 중심적인 소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이니셔티브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해가지고 나오고, 뭐 제품 릴리스에서 뭐 쭉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 돼요. 파이넷을 통해서 참여연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겠다 해가지고 뭔가 웹2와 웹3를 넘나들면서 하겠다라는 것과,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파이챗 마이그레이션 디자인 새로 고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YC 통과 마이그레이션 준비 언급은 일단 됐네요. 메인넷으로 직접 이동할 준비가 된지 확인을 하고, 파이데이의 새로운 KYC 릴리스를 통해 KY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과 후에는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해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라. 많은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했지만 체크리스트의 일부 항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항목을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해라. 그리고 KYC의 검증자가 되라. 해당 지역에서 KYC 검증자가 돼서 네트워크에 더 많은 개척자가 KYC를 받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라. 그래서 이런 내용과 KYC의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KYC를 받을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 기술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출시 예정인 것도 미리 보면 좋겠죠. 메인넷 앱을 위한 보안 멀티시그 지갑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인넷 파이 앱을 위한 멀티시그 해서 다중서명 지갑이 곧 출시될 예정이고, 개발자는 앱에서 수신을 하고 보유하는 파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파이 앱은 메인넷 두 가지 지갑을 유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파이오니어로부터 받은 파이를 위한 다중지갑 서명이라고 해서 다중서명 지갑, 보관을 위한 저축 계좌, 더 높은 금액 잔액을 포함한다라고 나오고, 파이오니어에게 파일을 보내기 위한 표준 지갑 해서 지불을 위한 당자 계좌 해서 잔고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지갑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해킹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이건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그쵸? 개발자는 수신 지갑을 사용해서 파이오니어 2 앱 결제를 통해 앱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수집한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버가 손상되더라도 침입자는 앱의 기본 파이 예약에 액세스할 수 없다. 결국에는 파이 코인을 해킹당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파이오니어 2 앱 그리고 앱2 파이오니어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이 두 개의 지갑은 파이 앱 개발자를 위한 수많은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잠금 해제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리고 파이챗에 파이 통합해가지고 나오는 이 내용들도 보면 좋은데, 파이챗에 파이를 통합한다. 공유 채널과 주제를 통해 커뮤니티 다른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파이챗의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어서 파이 채팅을 통합해서 기존 메시징 플랫폼에 대한 흥미로운 트위스트와 함께 액세스 연결해 파이 유틸리티를 생성하는 거래요. 파이드사이드와 비교할 때 소셜 상호작용에 대한 유틸리티를 위한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추후 공지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데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나오면 개발자 채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메인넷 앱을 표시한다. 파이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개발자를 위한 작업 뭐 등등등 해서 나오는데, 새로운 생태계 UI에서 테스트넷과 함께 표시가 될 거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보시면 생태계 UI는 파이 브라우저 내에 파이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파이오니어에게 새로운 유틸리티와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커뮤니티 개발자는 파이 생태계 기초이며 좋은 앱은 파이 플랫폼에 소개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개발자 엠베서더 프로그램. 사실 이거 파이 투데이 하면서 뭔가 하는 게 있었죠. 중간에 개발자 엠베서더라는 거는 뭐 보시면 파이데이의 발표에서 미리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상, 그리고 구조 설계를 완료하고 이 프로그램을 파이 앱에 구현을 해서 오늘 파일럿으로 출시를 한대요. 그리고 개발자를 교육하고 온보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발자 엠베서더를 위한 많은 리소스와 도구가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장래에 출시될 예정이다. 디벨로퍼 엠베서더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거나 구축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개인 및 전문 네트워크에서 개발자를 식별 참여, 활성화해서 새로운 파이 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데 디벨로퍼 앰베서더는 1000파이를 받게 된다. 좀 많이 주네요. 6월 28일에 시작하는 거는 이 9월 30일까지 개발자를 초대하고 파이 브라우저의 생태계 UI에 미확인 메인넷 앱을 만들고 나열하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도끼에서는 뭐 많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개발을 해라. 그래서 앰베서더의 보상이 고정이 된다. 연속 30일 후에 파이, 1000파이를 받게 되는 뭐 이런 부분과 470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브레인 스토밍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론. 자, 축하 행사는 파이 네트워크 여정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표시하며 공동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다. 그래서 축하 행사는 공동 촉구이기도 하고 집단적 참여와 혁신을 수용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 내용이 전부였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전부인데 좀 의문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작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예상되는 내일의 분탕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들 숨죽이며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말을 아끼지만 내일 오후쯤 되면 어후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 들어와야 그나마 수명이 유지될 듯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파이코인이 좀 더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KYC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언급이 있어야 되고 6월 28일 파이투데이 전에는 어느 정도 KYC 인증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4,700만 명 돌파를 하고 오히려 파이투데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게끔 하는 뭐 이런 초대 유도라고 해야 되죠. 요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도대체 이 KYC 감당은 어떻게 더 힘들어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인원수를 너무 늘리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이 파이투데이가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뭐 트위터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이러한 행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비즈니스 외가는 파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파이로 뭐 덮여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오픈 메인넷이 6월 28일에 일어난다. 사실 저는 이분이 곧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메인넷에 대한 언급은 일단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리트윗을 하면 예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리트윗 449명이 리트윗했고 6만 조회수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걸 슬슬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7만 명의 개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해서 여긴 7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힘이죠.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진심인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드 오프닝에서 행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파이2D는 뭐가 될 것이냐. 사실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M 및 유틸리티, 파이 상인, 그리고 오픈 메인넷, 파이 KYC인데 일단 1번으로 지금 이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어요. 오픈 메인넷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파이2데이는 어떤 것이냐. 뭐 이게 원하는 것이 오픈 메인넷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KYC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메인넷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쓸 수 있는 코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제가 흥행 실패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파이2데이 시작은 언제예요? UTC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9시부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29일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시차상 9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이따가 오전 9시 이후로의 동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날 당일에 꼭 안 나오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KYC 인증에 대한 언급이 안 된 거는 살짝 많은 의문점이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나 버틴 자가 존나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명언.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페이스북은 중앙화에서 유저수가 많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에서 참여자가 적고 그리고 파이는 탈중앙화,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페이스북과 비트코인의 합한 게 파이코인이다. 또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도 또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98년도부터 해서 쭉 움직이면 2030년까지지만 2021년까지는 달러로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1파이, 파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현실성 있고 실현성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보여지려면은
결국에는 동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이벤트 하지 말고 KYC에 집중해라. KYC가 얼마나 말이 많고 오픈 메인넷의 장벽인데 이것을 까트릴 생각을 해야지. 쯧쯧. 사실 전 동길님의 말이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이코인은 결국에는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파이코인이 파이투데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또 파이아트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어느 분의 말이 되게 공감이 갔었는데 결국엔 지금도 보면은 현상만 봤을 때는 파이아트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이라고 얘기하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KYC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쯤이면 뭔가 등판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모르죠. 파이투데이가 됐는데 행동으로 갑자기 빡 해가지고 KYC 인증을 대부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해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립기여를 놔야 될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파이코인 여러분들 오늘 흥행 실패라고 봅니까? 흥행 성공이라고 봅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진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KYC 인증에 대한 문제. 이거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올해 안에 아니 올해가 아니라 그냥 지금 최대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아니 KYC 인증이 끝났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2주는커녕 지금 2주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 마이그레이션도 지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이 지나 이제 2주 있다가 여러분들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KYC 인증도 문제지만 얘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고질적으로 최대한 빨리 다른 거 자꾸 손 벌려가지고 뭔가 문제 만들고 이러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급하다 그리고 너네가 이거 돈 한 푼 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돈 한 푼 준 거랑 다르게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신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신뢰, 여론 형성, 신뢰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국에 KYC 인증이라든지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투데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